영어 무작정 많이 들으면 정말 들릴까요? 뒷문장도 쉽게 알아듣고 원어민이 말하는 걸 한국어를 듣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느껴도 되지 않는 자괴감을 느끼는 일은 더 이상 없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쉬지 않고 쏟아내는 원어민들의 그런 긴 호흡의 문장까지 알아듣는 그런 리스닝 실력을 갖기 위해서 영어를 무작정 많이 들으면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자,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글 자막 켜놓고 미드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아, 물론 여기서 한글 자막 켜놓고 재미로 보는 미드랑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하지만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듣는 미드는요. 한글 자막 켜놓고 시청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미드, 전 시즌, 정주행 한두 개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시죠? 자, 결론부터 말을 하면요. 영어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comprehensible input이에요. comprehensible. 즉, 다시 말해서 이해 가능한 인풋이 영어 리스닝 훈련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comprehensible, 이해 가능한.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듣지도 못하는 미드, CNN 뉴스 백날 틀어놔봐야 뭐 시간 낭비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실력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영어 듣기에 대해서 영어 듣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이 왜 리딩보다 조금 더 힘든지, 그리고 리스닝 스킬의 향상을 위해서 세진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을 해볼게요. 우리가 원어민들이 특히나 쉬지 않는 호흡으로 내뱉는 긴 문장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못 듣고 놓쳐버려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두고 인토네이션의 문제, 소리의 문제, 발음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거는 앞부분의 내용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는 사이에 뒷부분이 지나가 버려서 놓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I'm so sorry to hear that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I'm so sorry 뭐 이건 다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I'm so sorry 한데 나는 so sorry 미안하다 하다가 뒤에 to hear that 이게 이제 훅 지나가 버려서 우리가 이걸 못 듣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을 한 번에 듣고 알아듣는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우리 다 알고 있죠. I'm so sorry to hear that 하자마자 이게 뭐 해석이니 뭐니 거칠 이유가 없이 바로 의미로 meaningful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다시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텍스트를 보고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은요, 들어도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방금 말했던 이 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인데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경우도 상당수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지 이거를 소리로서 분간하기는 거의 불가능. 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에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What makes you think I'm not interested in fashion? 자, 이 앞부분 잘 안 들리시죠? What makes you think I'm not interested in fashion? 앞부분 잘 안 들려요. 하지만 이것이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why 대신 쓰이는 what makes you. 무엇이 너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 왜 그랬어? 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자주 쓰이고 이거를 많이 접해봤다면 들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지금 앞에 나온 이 문장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요. 이거를 소리로 듣고 인지했다기보다는 대충 듣고 이미 본인이 알고 있던 그 문형의 배경 지식이 합쳐져서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물론 또 여기서 제가 리스닝 연습하는데 소리나 발음 연습 하나도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하지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 텍스트의 이해 가능함 플러스 소리의 익숙해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 그것이 비로소 리스닝 스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내가 왜 리스닝이 안 되나 이유를 종합해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결론은 comprehensible input 내가 이해 가능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 자, 근데요 사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내 수준에 딱 맞는 문장만 들으면 이게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내 수준보다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더 어려운 컨텐츠가 좋다고 하는데 extensive reading이나 listening의 경우 그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뭐 리딩의 경우에는 내가 한번 쓱 읽어보면 각이 나오지만은 이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내 수준에서 딱 맞는 그런 매터리얼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본인이 실력이 늘어갈 텐데 그 프로그레스를 스스로 인지를 하고 나는 이제 이만큼이니까 이런 매터리얼, 나 이만큼이니까 이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웬만한 전문가한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저 개인적인 리스닝, 저의 이 개인적인 리스닝 공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는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최우선을 아주 예전부터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 구동사, 전치사 하나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달했을 때 productive activity, 즉 아웃풋 연습을 통해서 쓰고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시행착오, 느낀 점, 깨달은 점 등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컨텐츠로 제 채널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의 영어 공부의 방법이랄까요? 사실 이게 전부예요. 자, 그래서 제가 리스닝은 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렇게 정말 치밀한 고민을 들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있었을 거야. 그 그래프가 가장 가파랐던 그 시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된 제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이 책들을 어디블로 2번, 3번 반복해서 들었더니 그 시기에 그거를 이제 처음 도입했던 그 공부 방법을 처음 도입했던 그 시기에 듣기 실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을 느꼈어요. 제가 했었던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왜 그럴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첫 번째, 이 오디블에서 읽어주는 그 내용이, 그 텍스트가요, 내가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텍스트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미 50% 정도는 알고 있는 텍스트. 그렇다고 100%다 알고 있지는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은 내 수준과 상관이 없죠. 내가 이미 그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꾸역꾸역 읽었던 빨리 읽었든 그걸 내가 읽는데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읽느라고 한 달이 걸렸든 일주일이 걸렸든 내가 이미 50% 정도는 알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내 수준과 크게 관계가 없다. 이 reading이라는 선제적 조치가 있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내가 들을 수 없을 법한 어려운 텍스트도 내가 매터리얼로서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러분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reading 말고 이 영어 공부의 방법론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 뭐가 있죠? 뭐 있죠? 네, 맞아요. 밀가루를 어떻게 하듯 채에 치듯. 한 번에 많은 양을 팍 쏟아 부어야지 그 채에 밀가루가 걸리겠죠. 제가 이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들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들었냐면 그 엄마 친구분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국정원이셨어요. 정말 뜬금없죠. 네. 근데 이제 그 국정원 아저씨께 제가 어쩌다가 대화할 일이 생겨서 그 아저씨가 저를 처음 보는데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대학교 1학년 때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꿈이 크겠어요. 그러고 했더니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꿈을 이루려면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영어 실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네가 지금 하는 수준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 깔짝깔짝 해서는 되지 않아. 밀가루를 체에 올리듯 한 번에 팍 담아서 임계치를 올려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임계치와 관련해서 책 한 권, 이 텍스트북, 특히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 권에 성인용의 경우 9만 단어가 있다고요. 9만 단어. 그리고 이제 티네이저 북 같은 경우는 5만 단어 정도가 있어요. 자, 이거를 9만 단어를 연계성 있는 컨텐츠 속에서 한 번에 학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매트리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학습량의 임계치를 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가 사실 상당히 게으르거든요. 이 미드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만약에 내가 듣기 학습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미 한번 본 거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아요. 사실 처음 볼 때만 재밌지. 2번, 3번 보면 이걸 누가 재미로 보겠어요. 노동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자, 그런데요. 이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자기 전에 운전하면서 버스에서 눈 감고 이 듣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있고 어떤 상황적 인지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소리에 더 집중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따라하기가 정말 용이합니다. 리스닝은요. 이것을 수동적 언어에서 반능동적 언어로 전환을 하려면 이 따라하기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미드나 애니메이션 같은 컨텐츠 같은 경우는 화면 전환이라든지 주제 전환이라든지 퍼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디오북에는 없어요. 그냥 한번 딱 집중해서 쭈루룩 쉬지 않고 내 집중력이 닿을 때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폰으로 켜놓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패드로 이제 주로 봤어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보면서 에코잉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참고로 제가 이 영상에서 에코잉, 쉐도잉, 그리고 기능어와 내용어 등등 리스닝의 그 자체적인 공부, 학습법 그 자체에 대한 정리를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맞는 학습법이었는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B2B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도 리스닝 같은 경우는 그 실력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 하면은 따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기주도 시간이라고 해서 한 강의실에 다 몰아놓고 알고 있는 텍스트를 계속 듣고 따라하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는 이런 세션을 마련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효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즉, 다시 말을 하면 리스닝 실력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읽었던 영어 원서를요, 특히 소설책, 그 이유는 구어체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읽었던 원서를요, 오디오북으로 반복해서 듣는 것. 이것만큼 저에게 소리와 영어 문장의 임계치를 넘겨서 실력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됐던 건 없었어요. 물론 원서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기본 문법을 바탕으로 하는 정확한 해석력, 어휘력, 부동사 및 전치사 하나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영어 토착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밑받침이 돼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 정리를 해 두었었어요. 다시 한번 영어는 리딩 따로, 스피킹 따로, 리스닝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통합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통합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11월은 1년 중에서 가장 우울한 달이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보다는 신체적 피곤을 조금 많이 느끼는데요. 아무튼 이 시간들을 버틴다? 그리고 나는 이 시간들을 견뎌낸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면 더 크나큰 보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경험상 뭔가 굉장히 힘들 때 그 시기를 버틴다, 그리고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가장 어두운 새벽에 지나가고 곧바로 아침이 오듯이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혹은 내일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